네, 2022년 7월 20일 이정훈입니다. KF-21 보람의 한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우리가 개발한 하늘을 날랐다고 도하 언론이 흥분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뽕에 취해 있지 마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 말을 할까 말까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오늘 100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 다음에 우리가 더 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뽕 KF-21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F2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죠. 그거를 거울 삼아 이 KF-21의 가격 낮추는 문제를 긴급히 신속히 고민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게 되면은 카이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카이는 제가 참 여러 번 가본 데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만큼이나 많이 가본 데죠. 거기에는 공군 제3 훈련 비행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기본 훈련기 KT-1을 최초로 탔던 기자입니다. KT-1을 타고 후방석에 타고 지리산 부근으로 가서 뺑뺑이 돌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원을 걷고 돌면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피가 바닥으로 쭉 내려갑니다.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데 그거 잃지 않으려고 길을 쓰다가 막 힘을 줘서 있게 되니까 피가 못 내려가게 이런 데가 실핏줄이 터지더만요. 지상에 내려와서 칼칼해서 목을 탁 침을 뱉으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6G 정도 걸린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정석에 타보니까 무지하게 덥더만요. 햇빛이 막 확 떨어지는데 물론 거기도 뭔가 시원한 바람은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에어컨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여객기에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이 공기가 쭉 순환되게 해서 그렇지 에어컨은 없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햇빛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천에 가면 3비행단이 있는데 3훈련비행단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KT-1 조종사를 키우면서 또 같은 활주로 해서 우리 카이가 개발하는 비행기가 있으면 그걸 띄우는 연습을 하죠. 19일날 우리가 개발해온 KF-21 첫 시험 비행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7월 19일이 KF-21 첫 비행이지만 아마 그 며칠 전에 이미 떴습니다. 예행 연습을 다 합니다. 이거는 T-50 개발할 때도 그랬고 KT-1 할 때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T-50 개발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먼저 시험비행 관계자들끼리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게 처음으로 비행기 뜨는 겁니다 하고 뜹니다. 지금 보게 되면 33분간 시속 400km, 시속 2200km를 날아갈 수 있는데 400km면은 한 200노트로 날랐는데 이거는 뭐 거의 KT-1 기본 훈련기 수준으로 아주 천천히 날아간 거죠. 33분간 비행했다가 고도는 뭐 4300km까지 올라갔나? 4300m까지 올라갔나? 뭐 큰 위험한 비행 안 하고 내려온 겁니다. 이 최초로 비행하는 비행기는요. 자, 모든 잠수함은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올라와야 됩니다. 부상하지 못하면은 그 잠수함은 죽는 겁니다. 승조원도 죽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비행기는 떠야 되지만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냥 땅에 내릴 수는 없고 바퀴를 탁 랜딩 기어를 내려서 바퀴가 땅에 닿으면서 촤락 서야 돼요. 그죠? 근데 바퀴가 만약에 안 빠져나오면 이 비행기는 동체 착륙하게 되면 거의 사고로 가죠. 그래서 처음 뜨는 비행기들은 랜딩 기어를 믿지만 그래도 랜딩 기어를 쭉 내놓고 비행을 합니다. 저속으로 비행합니다. 그 공기저항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김포나 인천 가서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 쫙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랜딩 기어 집어넣죠. 그래야 공기저항이 줄어서 빨리 날아가는데 이번에 KF-21은 첫 비행이라서 공식적으로 첫 비행이라서 랜딩 기어를 뻗정다리하고 올랐다가 떴습니다.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별 비행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흥분들이 있느냐?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세미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F-16을 뛰어넘었고 F-15나 미그 29에 견준다. A4 레이더를 탑재했다. 뭐 이렇게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미티어 4발을 탑재하고 시험 비행할 때 미티어 미사일 4발을 탑재하고 올라갔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미티어라고 하는 미사일은요, 유럽에서 개발한 겁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6나라가 MBDA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장거리,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대표는 미국의 암람입니다. 암람이 굉장히 좋은 미사일인데 지금은 미티어가 유럽서 나오면서 미티어가 더 낫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암람도 업그레이드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티어가 왜 좋은가 하면, 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이제 보통 빠르다 그래야 마하 한 2를 못 넘는데 앞에 적기가 있어요. 적기는 도망가겠죠. 그걸 따라가려면 이 미사일이 더 빨라야 되죠. 그래서 이 공대공 미사일은 마하 한 4까지 날아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땅 쏘고 난 다음에 이게 혼자 적 비행기는 막 지그재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쏜 전투기에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건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Fire and Forget, 발사한 후에는 잊어먹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즉 미사일이 혼자 따라가도록 어떻게 하느냐, 적 비행기의 엔진에서 열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따라간다든지, 또 스스로 시커는 찾는다 이런 뜻이죠. 찾는 거나 작은 레이더가 있어서 그 적기를 포착하고 따라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를 내다 보면 램젯이라고 하는 제트 엔진이 있어요. 제트 엔진은 뭔가 하면 공기가 이런 통 속으로 쫙 들어옵니다. 속도 빨리 가면. 그러면 공기가 압축되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이 엔진, 항공유를 뿌려주면 폭발적인 힘이 나죠. 램제트는 더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속도가 제트기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램젯 엔진을 쓰는 게 바로 이제 램젯 엔진을 준 최초의 미사일이 미티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기존의 암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빠르지만 쫙 가다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가던 탄성으로 쭉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이리저리 기동을 못해. 그냥 쭉,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왜 기아 중립 넘어 그냥 쭉 타력 가듯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회전이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먼 거리에서 쏘면. 근데 이거는 램젯 엔진 특성상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마지막까지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잘 맞춥니다. 좋은 미사일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티어 4발을 탑재하고 올라갔는데 이건 쇼입니다. 왜냐? 이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울 때는 뭘 알아보는가 하면 이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느냐,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내려오느냐, 지상에 착륙할 때 문제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항공역학적인 문제. 자, 이번에는 4,300m까지 고도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한 10,000m까지 10km까지 올라가 봅니다. 보통 여객기들이 10,000m 상공으로 날아가죠. 그래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부닥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13km도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초저공으로 100m에 붙어서 비행도 해보고, 그때마다 공기 밀도가 달라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기가 많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고산병 걸리잖아요. 거기에선 산소가 적으니까 엔진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각기 다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역학적으로 이게 나는 여기서 450m에서는 이 속도가 나도록 설계했는데 그게 나는지 안 나는지, 덜 나면은 제대로 나도록 또 설계를 고칩니다. 그 시제기를 막 두드러 고쳐야 계속 누더기가 될 겁니다. 더 잘 나오면은 뭐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왜 그렇지 하고 알아볼 수도 있고, 계속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능력이 완전히 확인되면 그때 무장 시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전투기니까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달 수도 있는데, 폭탄을 달아서 탁 열고 떨어뜨리면요, 폭탄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이 폭탄이 비행기 날아가 툭 떨어뜨리면 공기 저항 때문에 도로 올라서 텅 비행기 치면 비행기가 충격받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폭탄 투하할 때 밑으로 확 떨어뜨립니다. 공기 압축으로. 미사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빨리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 걸 다 실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쫙 나갔을 때 이거를 조종사가 원거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지 아니면 지 혼자 찾아갈지, 그 다음에 한 발 쏘고 두 번째 발 쏠 때 계속 이거 갖고 조정하고 있으면 두 번째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어 앤 포겟이다 할 때 이것도 쏴보고 저것도 쏴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냐. 무장 실험을 나중에 한참 해야 됩니다. 한참. 이렇게 해서 비행 시험하는데 한 2년, 무장 시험하는데 1년에서 한 2,000m의 비행기를 띄워갖고 한 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6대 만들어갖고 막 각기 다른 실험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장 실험을 할 수도 없고, 항공역항 시험 첫 단계인데 미티어를 다 알고 올라갔어요. 쇼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타우루스 미사일을 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우루스 미사일은 우리 크루즈 미사일 아시죠? 순항 미사일. 미국은 세즘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이 있고, 미국은 또 뭐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폭격기에서 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럽제 타우루스를 도입했는데 재즘은 미국제 못 샀습니다. 그래서 타우루스도 앞으로 달 수 있다 그러는데, 타우루스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타우루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산 전투기에 이미 달고 있으니까 KF-21을 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시험은 아까 나중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하면서 가장 최초의 비행을 하면서 미티어를 달고 간 거는 쇼다. 미티어는 좋은 미사일이 맞다. 미티어는 앞에 작은 레이더가 있어서 우리가 쏘고 난 다음에 잊어먹어도 자기 혼자 막 찾아가요. 200km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맞춥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미사일은 맞는데 너무 과장된 실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15년이 15년도 더 지났네요. T-50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최초의 고등훈련기 개발사를 단행본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내지 않았다면 이번에 KF-21 문제들 다른 기자들처럼 흥분해서 보도했을 겁니다. 제가 보도를 늦게 하고 지금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도 T-50 이렇게 만들었다는 책을 내면서 전투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T-50이 지금 미국 수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주 경제성 있는 만큼 생산을 못해갖고 좀 쩔쩔매고 있는데, 왜 그러냐? 비싸서 그럽니다. 왜? 최초에 만든 거는 고등훈련기로 만들었는데, 고등훈련기를 경공격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근데 훈련기가 시장이 큰데 거기 들어가려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공격기 시작 오니까 거기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껴서 어정쩡해서 시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 이 가격 낮추려고 이 비행기에서 제일 큰 부품은 엔진입니다. 엔진은 미제니까 손 못 대고 나머지 40%에서 가격 깎느라고 국산 업체들을 후려쳐가지고 깎긴 깎았어요. 그래도 시장이 안 나와요. 미국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바라보고 했던 겁니다. 근데 KF-21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KF-21에는 미국 F414 엔진, GE 엔진일 겁니다. 414 엔진 2개를 다는데, 이 414 엔진 2개를 단 미국 전투기가 F18입니다. 그럼 414 엔진 중에서도 최고가 EPE 엔진입니다. 414 EPE가 제일 좋은데, EPE 엔진은 슈퍼호넷 F18이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엔진을 답니다. 그럼 같은 엔진을 달았으면 동급이란 얘기인데, 슈퍼호넷 최신형하고 KF-21하고 가격 경쟁력이 나중에 누가 더 있을 걸로 봅니까? 저는 단연코 F18이 가격이 훨씬 쌀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 걔네는 벌써 한 1000대인가 2000대 생산해서 가격을 다 뽑아 먹었어요. 그리고 EPE 엔진이 더 성능이 좋아서 기동을 더 잘합니다. 성능 좋은데 가격이 싸? 그러면 누가 KF-21을 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전투기용 엔진은 러시아권에서는 러시아가 생산하고, 그 다음에 서방 국가에서는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데만 생산하는데, 영국, 프랑스만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건 미국 엔진인데, 미국 엔진 갖고 와서 비행기 만들었을 때 미국 전투기보다 싸야 되는데 싸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F18이 같은 엔진인데 더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데 기동성이 더 좋은데 가격은
KF-21보다 쌀 것이다. 따라서 KF-21은 완성이 돼도 시장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공군은 처음에 사겠지만 야 이거 F-18보다 비싸네. F-18 사게 되면 대수라도 많은데 불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부닥쳤었어요. 일본이 F-16을 참고해서 F-2란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F-2가 F-16보다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사겠다고 한 걸 일본 항공자에다가 안 사고 F-2 생산 중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도하 언론이 KF-21에는 A사 레이더를 달았다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뭔가 하면요. 자, 저는 눈이 두 개입니다. 시청자들도 다 정상적이면 눈이 두 개인데 요 한 개만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 두 개는 원근감 잡는 데 도움이 돼서 그렇지 사실 눈 하나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쭉 다 판단합니다. 뭐가 날아가면 눈알이 돌아가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죠. 그래서 이 동체의 시력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운동하다 보면 빠르게 올라가는 거 하게 되면 뒷배경 달라지면 가끔 놓치거든요. 좀 운동 꽤 신경이 있는 편인데도 시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동체 시력 빠른 친구들은 날라오는 거 탁탁 잡죠. 저는 그게 빨리 움직이고 잘 안 보입니다. 몸은 빠른데. 근데 메뚜기 같은 거 이런 짐승들은요. 눈이 한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휙 지나가면 벌레가 지나가면 요 눈으로 잡다가 그 다음 눈 탁 요 눈알 돌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음 눈을 잡는 거예요. 이걸 겹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혼눈이고 따다다닥 잡아갖고 뇌에서 인지하게 되면 뭐 메뚜기는 그렇고 뭐지 이렇게 촥 나가서 얼른 벌레 잡아먹죠. 우리는 벌레 날라가는 거 못 잡습니다. 눈이 느려 동체 시력이 느려갖고 그게 바로 겹눈인데 그런 레이더가 바로 겁니다. 기존 레이더들은 쭉 전파 쏴갖고 거기만 쳐다보는데 A사 레이더는 전파를 쫙 몇백 개를 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놈마다 다다다닥 잡힌데 컴퓨터가 딱 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잡혀서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 하느냐 날아오는 미사일을 낮추고 그러는 겁니다. A사 레이더를 전투기에 탑재하면 전투기가 훨씬 더 작전 성능이 좋아집니다. A사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해서 달았다. 자랑할 만하죠.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제네시스 G80 타고 가는 거하고 현대차로 얘기하자. 현대차 중에서 제일 경차가 뭔가? 뭐 i30이라 그럽시다. i30 타고 간다고 하자. 뭐 i30 타고 가도 부산이야 가겠죠. 기름도 적게 먹고 좋습니다. 그런데 순간 발진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능 따지면 G80 못 따라가죠. A사 레이더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레이시온하고 노스롭 두 군데에서 A사 레이더를 만들어서 자기네 16에도 공급하고 18에도 공급하고 35에도 공급하고 F-22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엘타라는 회사가 A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도하 언론은 F-16은 A사를 못 달았는데 우리 KF-21은 달았다. F-16보다 KF-21이 좋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까 F-18하고 비교해서는 F-18이 낫다고 설명드렸는데 초기형 F-16, 초기형 F-18에는 A사 레이더를 안 달았지만 지금 나오는 요즘 것들은 다 A사 다 달고 있습니다. F-16에는 레이시온 건가 F-18에는 로드롭 건가 좀 헷갈리는데 미국제 A사가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제 A사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KF-21을 만들 때 미국으로부터 미국 A사 기술을 달라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엘타사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공동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서 자기네도 미국에서부터 F-16을 사고 F-35를 사는데 그 레이더는 미국 거를 안 붙이고 자기네 개발한 걸 붙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자 개발한 레이더가 세계적으로 시장이 잘 안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 A사 붙인 F-16하고 미국 A사 붙인 F-16하고 둘이 붙어서 누가 성능이 좋은지 비교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반적인 판단은 미국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I-30 몰고 부산 가는 거하고 G80 몰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부산까지 갈 때 편하겠냐고 질문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사 레이더는 비행기에서는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제 힘을 내는데, 그거 말고 APU라고 보조 동력 장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의 엔진을 가지고 레이더는 가동합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막 들쭉날쭉이니까 고정적으로 나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A사 용량이 APU 보조 동력 장치 힘이 딸리면 A사도 딸립니다. 미국 전투기들은 좋은 APU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엘타 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공군이 F-35를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A사가 달려있죠. 그 A사를 F-35를 몰아보다가 KF-21 딱 몰았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KF-21 F-35에 비하면 안 되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군이 F-16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럼 우리 공군의 F-16은 A사 없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개조개량 해서 다 A사를 다 하는 쪽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미제 A사가 들어오죠. 그럼 F-16에 우리 KF-16에 A사 단 거하고 KF-21에 A사 단 거 딱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는 KF-16보다 당연히 KF-21이 좋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나중에 봐야 됩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타랑 같이 개발한 것도 아직 이제 막 성능 시험 들어가는 거니까. 하늘에 띄워놓고 비교해봐야 지금 뭐 혼자 운동할 때 세계 챔피언이지. 근데 UFC 딱 격투기 링에 올라가서 붙어보면 실력 금방 뽀록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가격 경쟁력 약하고 A사 레이더는 좋은 비행기는 다 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라팔도 A사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푼은 이제 막 달려고 합니다. 아직 못 달았습니다. 근데 라팔 타이푼이 나와갖고 F-16, 18하고 16, 18하고 경쟁했는데 얘네들이 16, 18을 못 뚫었습니다. 지금 F-16은요, F-16, 18이 거의 동급인데 F-16은 4,000대가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KF-21이 나오면은 라팔 타이푼, F-16, F-18과 경쟁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경쟁력은 이거보다 싸야 되는데 싸기가 어렵습니다. 라팔하고 타이푼이 F-16, 18한테 시장을 못 만듭니다. 프랑스는 자기네 해공군만 사고 타이푼은 네 나라가 돈 됐으니까 유럽 네 나라가 사고 약간의 나라한테도 공급했을 뿐 세계적인 시장을 못 뚫었어요. 우리나라도 라팔 타이푼 안 사주잖아요. 일본도 안 사주잖아요. 세계적인 큰 공군 갖고 있는 나라 중에. 근데 KF-21이 이거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시장이 나오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지금 F-35가 나와서 우리도 지금 40대, 일본은 42대인데 뭐 100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F-35가 F-16, 18하고 동급으로 보시는데 스텔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F-35에 비슷한 모양으로 KF-21을 만들어서 반 세미 스텔스기라 그러는데 세미 스텔스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독일은 타이푼을 공동 개발한 나라입니다. 타이푼만 다 도입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경쟁도 안 붙이고 F-35 40대인가 바로 도입 결정했어요. 타이푼 갖고는 러시아 상대 못한다는 거 바로 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스위스, 핀란드, 핀란드 72대, 캐나다 76대 도입하기로 하고 스위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 F-35로 다 가고 있습니다. F-35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은 35대 갑자기 지금 산다고 급격히 지금 결정 거의 다 내리고 있습니다. F-16, F-18도 라팔 타이푼도 시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줄어든 시장에 KF-21이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진입하겠죠. 이거니까 결코 이게 좋은 사인이 아닌데 너무 국뽕입니다. 국뽕. 너무 과장된 보도가 많아요. 방위사업청도 흥분했고
언론도 흥분했습니다. 제가 정말 T50 이렇게 만들었다는 책을 냈고 저도 흥분했었는데 결국 미국 수주도 못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참 진입하기 어렵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일본이 F2란 전투기 F16보다 좋다고 만들었다가 가격 때문에 무너지고, 그 전에 대만이 F5급 전투기 IDF 만들었다가 역시 가격 때문에 자국 공군도 처음 예정한 거 다 안 사고 중단했습니다. 우리 KF-21도 공군에서 120대 산다 그러는데 그거 사다가 야, F-35 가격이 만약 F-35랑 비슷하다면 뭘 사겠습니까? 안 산다 그러겠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돈도 원래 내기라는 돈의 반밖에 안 내고 있고, 우리가 좀 사주고 인도네시아 사주고 그 다음에 시장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개발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만족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이거 할 때부터 F414 엔진 2개 쓰는 거 하지 말고 F100이나 110 엔진 하나짜리 쓰는 F16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뭐 청와대 관계자들 앞에서 주장해서 뭐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경군이 고집하고 카이도 그때 단발 엔진 가야만 그래야 가격이 싸거든요. 미국에서도 F16이 18한테 이기는 거는 큰 엔진 하나 쓰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이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엔진 2개짜리를 했거든. 작은 엔진 2개.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미 더 싼 16이 세계적인 시장 만들고 있는데 F-35가 이 시장마저 점령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 2개짜리가 라팔, 타이푼, F-18인데 여기서는 F-18이 절대 강자인데 우리는 라팔, 타이푼보다도 비쌀 겁니다. 18보다도 비싸고. 그럼 어떡하죠? 만들어봤다는 거 외에는 시장이 안 나오면 경제성이 없는 거죠.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 발사해서 기분 좋아할 때 누리호는 시장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페이스 X라는 데는 머린 엔진을 만들어서 그거를 4개를 묶어서 1단, 1개 갖고 2단 이렇게 해서 쏘다가, 그러니까 머린에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들면은 대량 생산해서 9개 묶어서 1단, 21개 묶어서 1단, 뭐 10개 묶어서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린 엔진을 개량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누리호에 들은 누리호 엔진은 아직 성능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걸로 뭘 위성을 쏴주면 가격이 비쌉니다. 스페이스X가 워낙 싸게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낮추면 우리 국민 세금만 나가는 거예요. 쏴봤다는 거에서 자기 만족만 있지, KF-21도 만들어봤다는 것만 있지 시장이 안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헐값으로 판매한다.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외국한테 무기 사주는 꼴이 됩니다. 지금 여기 국산화율이 뭐 60% 그러는데 엔진은 기본적으로 다 미국 GE 엔진이니까, 글쎄 60%에서 더 낮추고 T50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막 강제로 줄이라고 해서 줄이니까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 한 몇백 달러도 팔린 겁니다. 이 문제에 부닥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카이 이제 하성영 사장이라고 이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 할 때 구속시켜갖고 했던 분이 있는데, 뭐 분식회인가 뭔가 이상한 걸로. 하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많이 논의했었어요. KF-21 너무 비싸다. 공군이 요구해서 비싸게 만들었는데 시장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시험 비행해갖고 어떻게든 가격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고민했는데, 뭐 시제기 개발도 지금 빠르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카이 사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카이 사장 해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제가 한다면 뽑아주지도 않을 거고. 근데 카이 사장으로 가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이 KF-21 가격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절치부심하지 않으면 몇 년 후 대한민국은 전투기 만들었다는 기록만 남기고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뽕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KF-21 가격 낮추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성능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리고 A사 레이더 만들었는데 미국제 A사 레이더랑 경쟁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F-35가 들어와 있으니까 미국의 A사가 어떤지, 또 F-16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미국의 A사는 압니다. 그럼 고민들을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뽕에 취해 있지 말자. 오늘 제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